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 시행 계획, 기본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규선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 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래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및 올해 모의 평가 결과와 같은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여 난이도의 급변 없이 적정 난이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역시 전년과 같이 영역,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하며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은 올해도 유지합니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도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면서도 수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와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정진을 위하여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 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경 시행 세부 계획 공고 시 발표할 것입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탐구 영역은 작년과 같이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시행 세부 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 신청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것이며 이 심사 실무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최종 심의 확정하는 이 심사위원회에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성적은 2019년 12월 4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며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시되나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됩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항별로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며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하여 예비 문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권영락 수능본부장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권영락입니다. 예, 불교왕성 박성영입니다. 여기요, 본부장님. 네. 예, 작년 수능에서 불수능 논란의 핵심이 국어 31번이었는데 난이도 조절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실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저희 원장님 발표 자료에도 있었듯이 작년 국어 31번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저희가 분석한 것이 작년에 그 검토위원회 정답률 예측이 실제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위원회 정답률 예측 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답률 예측 훈련 시간을 확대하고 훈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에 비해 그 검토위원회 입소일을 현재 국정 검토위원회 입소일은 저희가 1차 검토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기 전 이틀 전에 입소를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를 더 땡겨서 3일 전에 입소를 해서 난이도 예측 훈련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은 이러한 검토위원 워크숍 시간이 현행에 비해서 최소 50% 이상 물리적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문 주십시오. 지금 이제 국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수학에서도 매년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세간에서 부르는 초고난도 문항이 한두 문항씩 꼭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문항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 과정으로는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일각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 이제 어느 검사지나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문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도 문항을 필요로 하는데 그 수준에 과연 이제 초고난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행이 표준 최고점이 133, 나행이 139로서 그 전에 비해서 각각 한 3점, 4점 정도가 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난이도 수준은 예년과 비슷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문항의 난이도 수준은 수험생 응시집단의 특성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 결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세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주십시오. 예, EBS. 예, EBS 기자 송성환입니다. 검토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시기로 보면 몇 월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검토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출제 검토위원회 정확한 인원 구성은 저희가 출제 보안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수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의평가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부터 검토위원회 입소일을 현행에 비해서 하루를 당겨서 적용할 예정이고요. 정확한 날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경 기자님. 국민일보 이도경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도 풀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되게 많았고요.
작년에 이제 원장님께서 그 관련해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그러니까 국어 31번이나 수학의 킬러 문항 같은 그런 문항을 지향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수능에서도 변별력을 위해서 이 문항을 이런 난도의 문항을 낼 것인지 아니면 지향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지향할 것이면 변별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하는 게 작년부터 문항별 그 성취 기준, 문항별로 성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봤는데 상당히 좀 성의 없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게 이럴 거면 뭐하러 성취 기준을 공개하느냐. 그 국어 31번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락이 됐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좀 공감대를 얻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성취 기준을 공개하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초고난도 문항에 대해서의 여부인데요. 그는 직전에 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그 작년에 그 사과를 드린 것은 국어 31번의 초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그 수학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문항별 성취 기준 공개와 관련해서는 문항별 성취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수능 문항이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출제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문항에 대한 해설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아마 문항별 성취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문항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능 그 준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그런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질문 주십시오. 아니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그 국어 31번 같은 문항이 또 나오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 국어 31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지를 구성할 때 저희가 고난도, 중난도, 저난도 이렇게 문항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작년 국어 31번의 경우에는 목표로 했던 그 정답률보다가 훨씬 더 낮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답률 예측이 좀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검토위원회 그 정답률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 자체가 검사지에서 구성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작년에 국어 31번은 뭐 다 아시겠지만 길고 복잡한 지문에다가 또 문항에서 또 그 복잡한 사고 과정을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주고 이제 문항을 그 답을 구하게 되는데 그 문항에서 그렇게 과도하고 복잡한 사고 과정이 수준을 저희가 적절히 그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남윤석이. 예, 중앙일보의 남윤서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지난해에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국어 지문의 길이가 좀 상당히 길었다는 말 언급도 하셨고 지금 또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현재 지금 출제됐던 그 국어 영역의 지문 길이가 좀 길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다면 향후에 좀 이 길이를 전반적으로 줄인다던가 좀 그런 방식의 조정도 가능한 건가요? 아마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어 영역 전체 검사지의 그 글자 수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계속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길고 복잡한 지문에다가 그 문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량조차 좀 길고 그다음에 좀 그 사고 과정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그 예상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지문의 국어 영역의 지문 수나 글자 수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문항에 있는 것까지 부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항까지요. 지문뿐만이 아니라. 예, 전체 글자 수를 저희가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중에 긴 지문 속에 개별 문항에 별도 지문이 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출제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문항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배제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이제 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문항 유형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문항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긴 지문과 또 지문 안에 같은 제시문을 주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시문에서 제공된 정보의 양이 좀 과도하게 많았고 그 사고 과정이 좀 복잡한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작년에 이제 좀 예상보다가 어렵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럼 줄이겠다라는 걸로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국어 31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문항 유형의 형태를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한 2016년 이후부터 뭐 평가원에서는 항상 이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문항으로 출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출제된 수험생들이 체감한 난이도는 2016 이후부터는 다소 좀 그 이전에 소위 물수능이라고 불렸던 때에 비해서는 좀 다소 이제 어려워지고 변별력이 확보됐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거든요. 이러한 출제 기조는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뭐 쉽게 단정적으로 어렵다 쉽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년의 출제 기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약간 벗어난 부분들을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전으로 예년의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이었어요. 기록이었는데. 네, 그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수능의 월 기능이 있고 변별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갑자기 난이도의 급락이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수능 그다음에 올해 이제 그걸 위해서 모의 수능이 2번이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매년 학생들이 이제 교과에 대한 그 준비도가 또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년의 출제 기조라는 것은 난이도의 급락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말씀드렸던 초고난도 문항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은 가능한 한 지양해서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좀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면은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난이도의 급락 이번에 물수능이 될 거다 불수능이 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육모와 구모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난이도 조절의 하나의 그 테스트 장이 될 텐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난이도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문보경 전에. 네, 영어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네. 작년에 영어가 그게 이제 어렵게 나왔다라고 학생들이 평가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기에 학생들이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공부를 안 해버렸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뭐 한 9월 뭐 이후로는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이 준비할 거를 감안해서 출제를 하실 건가요? 올해 9월의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요. 6월, 9월 모의평가 2번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1등급 비율이 영어의 경우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사실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응시자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권 학생들의 특성 혹은 학습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끝까지 추적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그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계속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그리고 육모, 부모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현희 기자. 네, 뉴시스 이현희 기자입니다. 일단 아까 그 학생들의 집단 특성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검토위원하고 출제위원 중에 교사 비율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에 검토위원하고 이 출제위원 구성 지침에 변동은 없는 건가요? 예, 구성 지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검토위원단의 경우는 제2외국어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직탐은 검토위원단은 100% 현장 교사들입니다. 제2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원어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교사가 아닌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검토위원단은 거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제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비율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대략 5.5대 4.5에서 6대 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주십시오. 예, 대학신문. 정 기자님 많으세요? 그 같은 맥락인데 네. 난이도 문제는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대학 교수님들이 좀 출제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거나 좀 주도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들 시각에서 대학에서 이제 수학과 능력 있는 자를 평가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나 교사에서는 좀 어렵게 나온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비율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현장 교사 참여를 확대하게 검토하고 계신 거 있는지 그 여부 하나랑, 그리고 지금 대입 상담 상태에서 영역별 출제 경향 그 자료를 좀 배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점이 일선 기관들에 비해서 좀 늦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선 기관들의 자료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료 배포 시점을 조금 빠르게 갖고 갈 수는 없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자료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영역별 그 시험이 끝나면 영역별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보통 일선 기관들이 좀 더 빨리 내기 때문에 그거를 참가한 경우가 많은데, 대입 상담 센터에서 배포한 자료가 좀 더 빨리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입 상담 센터가 저희하고는 대입 상담 교사단. 대입 상담 네네. 교사들한테요. 저희가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내는 거는 그 시험 시행일 날 각 교시가 끝날 때마다 각 영역별로 그 출제 방향에 대해서 그 보도 자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그 중증 장애인 그 시험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영역별로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아무래도 출제진에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2015년에 출제 오류가 나면서 출제 오류 개선 방안, 그리고 2017년에 출제 오류 개선 보완 방안 두 번의 그 절차가 있었는데, 2015년에 보시면 그때 출제 오류 개선 방안에서 그 출제위원들이 내무 출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위원들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검토위원회 그 동의가 없이는 그 문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이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한 분만 받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세계일보 이천종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평가원 발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사 1교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건 오늘 얘기하는 이 내용과는 별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와 관련된 정책 연구가 지금 저희 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정책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